에비가 게임에서 정말 너무너무 비호감인 캐릭터인데 이걸 과연 어떤 배우가 연기할 것이냐. 케이틀린 디버가 이걸 총대를 맵니다. 뭐 총대를 맨다라는 표현은 좀 오해가 있지만 저는 이 캐스팅은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드라마 시즌 2부터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자 캐릭터 2명을 아주 작정하고 최고의 대세 여배우들을 캐스팅했어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3년과 2025년에 각각 시즌 1과 시즌 2가 공개된 HBO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입니다. 줄여서 라오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게임이 원작입니다. 게임이 1편과 2편이 있고요. 1편은 역대급 걸작, 수상도 많이 하고 게이머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게임이죠. 그리고 2편도 1편과는 좀 다른 의미로 엄청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이었던 1편과는 달리 2편 내용은 큰 논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걸 드라마로 만들 때 1편 내용만 그대로 만들고 2편 내용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게임과 다른 오리지널 스토리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 기대가 있었는데 일단 드라마 시즌 2까지는 게임 스토리의 큰 줄기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시즌 2까지에서 완결된 건 아니고요. 게임 1편 내용이 드라마 시즌 1, 그리고 게임 2편 내용은 드라마 시즌 2와 시즌 3으로 나눠서 만들어집니다. 최근에 시즌 2가 공개가 되어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 시즌 1, 시즌 2를 통합해서 리뷰할 거고요. 나중에 시즌 3이 나오면 그때 또 시즌 3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즌 2가 게임 2편의 중간까지 내용인데 게임 2편 초반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라오 시리즈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또 너무 유명해서 굳이 스포일러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1편의 주인공이었던 조엘이 초반에 사망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게임을 안 해봤습니다. 사실 라오 같은 장르의 게임을 제가 잘 안 해요. 라오나 레지던트 이블 이런 게임들, 차라리 보더랜드처럼 생각 없이 마구 총질하는 게임을 신나게 하는데 라오나 레지던트 이블처럼 막 조심조심 하면서 길 찾고 템 줍고 전투도 막 어렵게 하고 이런 게임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라오가 워낙 유명하고 화제가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나 SNS, 유튜브 이런 데 관련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이 게임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스트리머들이 플레이한 영상도 전체 다는 아니지만 조금 보기도 했고, 그래서 대충 굵직한 스토리는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 전개까지는 다 모르니까 드라마 볼 때 흥미진진하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1편의 주인공인 조엘이 2편 초반에 사망하는데 게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내용이고 1편을 재미있게 플레이했던 유저들의 불만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엘을 죽인 범인 에비라는 캐릭터죠. 에비가 1편 주인공을 잔인하게 죽인 빌런인 건데 어처구니없게도 에비는 2편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1편에서 조엘과 함께 주인공이었던 엘리가 2편에서도 그대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에비는 엘리의 적인데도 엘리와 함께 2편의 주인공인 거예요. 게이머는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두 명의 캐릭터를 모두 플레이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이죠. 에비의 캐릭터성이 괜찮았다면 이런 파격적인 시도가 좋은 반응을 얻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 그러니까 에비가 PC나 페미니즘, 이런 소위 말하는 깨어있는 창작자들의 사상 전파를 위해 억지로 밀어주는 캐릭터라는 인상인 거죠. 뭐 디즈니나 넷플릭스도 그렇지만 게임에서도 이런 이슈가 많이 들끓었어요. 특히 여자 캐릭터의 외형 디자인을 성상품화 미디어가 주입한 왜곡된 미의 기준으로 타파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자유분방한 여자 캐릭터들의 디자인, 아주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소니의 콩코드가 폭망한 이후로 이런 짓거리들이 좀 덜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라오 2편은 그런 게 아주 심했던 시기에 나온 게임이고 게이머들은 에비라는 캐릭터에 도무지 정을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야 뭐 게임을 안 해봤으니까 정을 주고 자식은 없지만요. 뭐 외형 디자인도 그렇지만 캐릭터 서사도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나무위키에 에비에 대한 비판 문서가 분량이 엄청나거든요. 그걸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대충은 어떤 반응인지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드라마를 만들 때도 이 에비라는 캐릭터가 드라마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지 많은 관심을 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은 몰라도. 특히 이런 실사화 작품에서는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에비는 시즌 2부터 나오니까 에비보다 더 중요한 게 시즌 1부터 주인공인 엘리와 조엘입니다. 에비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엘리와 조엘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엘은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게임과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인종이 달라졌죠. 원작 게임에서는 백인인데 그래서 평범하게 생각하면 제라드 버틀러 같은 배우가 어울릴 것 같은 외모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히스패닉계 배우 페드로 파스칼이 캐스팅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만이 없죠. 요즘 뭐 최고 잘 나가는 배우 중 하나이고 연기로 실중하고 외모도 잘생겼고 어차피 수염 기르고 주름 있는 마초 스타일의 잘생긴 중년 남자의 외모면 원작 게임하고 크게 느낌 차이도 없습니다. 라오 내용이 주인공의 내면과 감정 표현의 연기가 매우 중요한데 페드로 파스칼이 그런 부분을 정말 완벽하게 연기했고요. 정말 요즘 최고 잘 나가는 대세 배우다운 능력과 아우라를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엘리인데, 아이고 벌써 문제라는 단어를 써버렸네요. 원작 게임에서 엘리의 디자인이 정말 괜찮잖아요.
있어요. 그 배우 엘렌 페이지, 지금은 성별을 바꾸고 엘리어 페이지가 되었지만 엘렌 페이지 시절에 특히 엑스맨에서 키티 프라이드 연기하던 그 10대 시절 라오의 엘리가 엘렌 페이지의 그 시절 모습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엘리어 페이지가 되었고 나이도 들었으니 그 역할을 연기하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 왕자의 게임에서 곰린이로 유명했던 벨라 램지가 엘리 역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캐스팅이 발표되고 벨라 램지가 연기도 잘하고 굉장히 재능 있는 배우이지만 엘리 역을 하기에는 외모가 좀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 백설공주 같은 공주물도 아니고 포스트 아포칼립스 생존물의 여주인공이 뭐 게임 캐릭터와의 싱크로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지만 그렇게까지 예쁘고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는 확실히 약하잖아요. 결국 드라마가 공개된 후에는 엘리의 외모에 대한 반응이 잘은 몰라도 크게 뭐 시끄러운 반응들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기도 잘했고 이 드라마의 뛰어난 완성도에 벨라 램지도 주인공으로서 잘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즌 1까지는. 그런데 시즌 2부터는 조엘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전개나 에비라는 캐릭터의 문제도 있지만 엘리의 캐릭터성과 서사에도 문제가 꽤 있어요. 되게 비호감스러운 행동이나 트롤짓을 합니다. 그리고 디나라는 이름의 엘리의 동성 연인이 등장하는데요. 엘리가 동성애자라는 설정이 1편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라는 거는 뭐 여전히 거부감을 대놓고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성마음이 어떻더라도 겉으로는 쿨하게 받아들이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2편까지 나왔는데 주인공 엘사가 연인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3편에서 엘사의 동성 연인이 등장한다? 꽤 파장이 클 것 같지 않나요? 물론 겨울왕국은 전체 관람가 작품이라서 라오와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엘리가 동성애자라는 설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대놓고 티는 안 내도 제법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편에서 다른 논란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면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그냥 쿨하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더 이걸 고깝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드라마에서 이거는 좋은 캐스팅이라고 해야 할지 안 좋은 캐스팅이라고 해야 할지 디나가 너무 예뻐. 이사벨라 메르세드가 연기했거든요. 이 배우를 여러 작품들에서 봤지만 이 드라마에서 디나 역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예쁜 배우였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싫은데 벨라 램지랑 같이 있는 투샷이요. 약간 외모 몰아주기 느낌으로 이사벨라 메르세드는 너무 예쁘게 보이고 상대적으로 벨라 램지는 뭔가 주인공다운 느낌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둘이 연인이고 애정씬이 나오니까 평범한 주인공이 퀸카와 사귀는 그런 내용의 로맨스물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케미는 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사벨라 메르세드가 시즌 2 내내 제일 눈에 띕니다. 사실 등장 비중 자체도 높은 편이에요. 좋은 캐스팅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복잡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 캐릭터 에비. 에비가 게임에서 정말 너무너무 비호감인 캐릭터인데 이걸 과연 어떤 배우가 연기할 것이냐? 무려 그 배우 케이틀린 디버가 이걸 총대를 맵니다. 뭐 총대를 맨다라는 표현은 좀 오해가 있지만 저는 이 캐스팅은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케이틀린 디버라는 배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사벨라 메르세드와 마찬가지로 이 배우도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이 드라마 시즌 2부터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자 캐릭터 2명을 아주 작정하고 최고의 대세 여배우들을 캐스팅했어요. 케이틀린 디버는 1996년생이고요. 10대 시절부터 활동했지만 2019년에 영화 북스마트와 넷플릭스 드라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출연한 이후로 확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는 북스마트라는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조나 힐이랑 마이클 세라 나온 슈퍼배드라는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데 북스마트는 슈퍼배드의 여학생 버전, 실제로 주인공도 조나 힐 동생이에요. 조나 힐 동생인 비니 펠드스타인이랑 케이틀린 디버, 이렇게 두 여배우가 주인공인데 이 영화에서 두 배우 모두 매력점입니다. 그리고 케이틀린 디버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외계인 스릴러 영화 누구도 널 지켜주지 않아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고 올해 제가 리뷰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애플 사이다 비니거에서도 주인공으로 나왔었죠. 이 배우는 일단 연기력이 정말 굉장하고요. 외모가 굉장히 독특하게 매력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PC 캐스팅 열풍이 불 때 떡상한 배우들이 있거든요. 백설공주 배우 레이첼 지글러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저는 케이틀린 디버도 약간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우 대표작들이 여성 서사나 페미니즘 성향이 강한 작품이 많고 약간 PC 진영에서 속된 말로 우쭈쭈 해주는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이 배우가 은근히 고전적인 백인 미녀의 느낌도 나는 외모란 말이에요. 거기에 코미디나 망가지는 역할 같은 걸 하면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요. PC 사상을 지지하거나 혹은 싫어하거나 양쪽 진영 다 해서 배척당하지 않을 것 같은 복합적인 매력을 가진 배우. 저는 케이틀린 디버가 그런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격동의 시대에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잡은 느낌. 이 배우는 앞으로 더 대단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우가 라오에서 가장 논란의 캐릭터인 에비로 캐스팅이 되었는데 게임에서 에비의 외형 디자인 설정이 키는 180cm가 넘고 어마어마한 근육질 피지컬, 이런 피지컬에 연기력까지 좋은 여배우를 애초에 찾기도 힘들 테고 케이틀린 디버는 키가 160cm도 안 됩니다. 그래도 나름 이 작품에서 다른 작품들에 비해 약간은 피지컬을 키운 것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거든요. 하지만 게임의 에비와는 전혀 딴판인 모습이죠. 그런데 애초에 드라마에서도 에비가 게임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건 누구도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나무위키에서 에비 비판한 거 보니까 PC, 페미니즘 이런 걸 떠나서 에비가 게임에서 저런 피지컬로 나오는 게 너무 무리수 설정이라고 서술되어 있더라고요. 드라마에서 피지컬은 현실적인 선으로 맞추고 그래도 뛰어난 전투 능력과 지휘 능력을 갖춘 캐릭터라는 점, 거기에 게임에서 나온 성격과 서사적인 부분이 드라마의 배우가 이미지적으로
전체적으로 매칭이 잘 되는 게 중요한데, 물론 에비가 주인공이 서사는 시즌 3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즌 3까지 봐야 알겠지만 시즌 2에서 나온 모습만으로도 케이틀린 디버가 정말 완벽하게 매칭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심지어 이 배우는 예쁘기까지 해. 남자 같은 차림에 칙칙한 모습, 우울하고 신경질적인 표정만 짓고 있지만 그래도 원래 외모가 괜찮다는 건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주인공임에도 여러 논란과 문제가 있었던 게임의 에비에 비해서 드라마판에서 케이틀린 디버가 연기한 에비는 일단 지금 엄청 핫한 여배우의 위상이 더해진 효과도 있겠지만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매우 정상적인 주인공다운 느낌을 팍팍 풍기고 있습니다. 시즌 3에서 에비의 서사를 본격적으로 다룰 때 게임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잘만 다룬다면 적어도 이 에비라는 캐릭터에 한해서는 게임에서 받았던 비판을 드라마에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일단 캐스팅은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제 시즌 3 각본 잘 나오고 그걸 케이틀린 디버가 좋은 연기로 잘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게임 2편이 그렇게 논란의 작품으로 나온 게 드라마 제작진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드라마에서 게임의 평가를 역전시킬 수 있게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라오는 워낙에 유명한 게임이고 내용 정리한 영상도 유튜브에 워낙 많아요. 그래서 내용 얘기는 거의 안 했는데요. 그래도 내용에 대해 살짝만 언급하면서 특히 이 드라마가 게임 원작이라는 특징이 잘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라마랑 게임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꽤 있는데 드라마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고요. 정확히는 좀비가 아니라 동충하초에 감염이 된 감염체입니다. 동충하초가 사람 몸에는 기생할 수 없는데 이 작품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사람의 체온에도 죽지 않고 버티는 동충하초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또 하필 그 돌연변이가 나타난 지역이 전 세계에 수출되는 밀가루 공장이 있는 지역이었어. 그 밀가루가 동충하초 포자에 오염이 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전 세계에 수출이 되면서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하고 세상은 멸망. 본편 내용은 세상이 멸망하고 20년 뒤가 배경이고요. 생존자들이 모여서 여기저기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워킹데드랑 비슷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워킹데드는 여러 명의 주인공 집단이 서로 협력하며 생존을 해나가는 이야기이고 라오는 딱 두 명의 주인공 조엘과 엘리가 함께 어딘가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목적지는 세상을 구할 치료제를 연구하는 의사가 있는 집단. 엘리가 면역자예요. 엘리가 왜 면역이 된 건지에 대한 설정도 시즌 2에서 나오는데 되게 그럴듯한 내용입니다. 설정의 완성도가 괜찮아요. 조엘과 엘리가 함께 의사에게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지만 이 작품이 본질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건 두 주인공의 관계성입니다. 세상이 망하기 전에 조엘한테 딸이 있었는데 아웃브레이크가 터졌을 때 그 딸이 죽었어요. 그 상실감을 안고 20년을 살아오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엘리를 의사에게 데리고 가는 의뢰를 받게 되고 둘이 여정을 함께 하면서 점점 엘리를 딸처럼 느끼고 두 사람 사이에서 유사 부녀의 관계성이 형성되는 거죠. 시즌 1 결말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의사한테 데려갔더니 치료제를 만들려면 엘리가 죽어야 한대. 여기서 조엘이 눈이 뒤집혀서 혼자 무쌍 찍으면서 그 병원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을 죽이고 엘리를 구출합니다. 이 내용이 게임 원작이라는 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뭐 존윅 같은 영화에서야 캐릭터 자체가 워낙 사기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무쌍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조엘은 존윅 같은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게임 원작이 아니라면 이런 내용은 굉장히 튀죠. 그런데 게임 원작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드라마도 아 이거 게임이구나 라는 느낌으로 보게 되는 묘한 느낌이 들면서도 흥미진진한 전개였습니다. 그게 시즌 1 마지막 내용이고 시즌 2에서는 엘리를 죽여서 치료제를 만들려고 했던 그 의사, 조엘한테 죽은 그 의사의 딸이 등장해서 당연히 그게 에비죠. 에비가 조엘을 죽여서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이제 엘리가 조엘의 복수를 하기 위해 에비를 찾아 나서는 내용이 시즌 2에서 펼쳐집니다. 시즌 1이 조엘과 엘리의 여정이었다면 시즌 2는 엘리의 동성 애인인 디나가 엘리와 여정을 함께해요. 하지만 디나가 주인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시즌 1은 조엘과 엘리의 관계성이 중심이 된 내용, 시즌 2는 엘리와 에비의 관계성이 중심이 된 내용이에요. 시즌 2부터 시즌 3까지 두 주인공의 적대적인 관계성의 서사가 이어지는 건데요. 게임에서 조엘이 사망한 게 굉장히 비판을 받았지만 게임을 안 하고 드라마로 이 내용을 본 입장에서는 조엘이 사망함으로써 시즌 2가 시즌 1과는 전혀 다른 내용과 분위기가 되고 스토리에 강력한 동력이 만들어진 느낌이거든요. 전편과 비슷한 스토리와 주제를 반복하는 소편들이 많은데 라오어는 조엘의 사망이라는 파격적인 선택을 통해 시즌 2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스토리를 전개하게 되었다는 점, 그 자체로 일단 되게 좋은 느낌입니다. 물론 그 새로운 스토리가 잘 완성이 되는 게 중요한데 게임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드라마에서는 시즌 3에서 이 내용을 잘 다듬어서 게임과 달리 아주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 물론 시즌 3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즌 2까지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재미도 있고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 묘사도 너무 훌륭했어요. 특히 시즌 2에서 미국의 대도시인 시애틀을 배경으로 내용이 전개되거든요. 멸망한 시애틀의 비주얼적인 묘사가 너무 훌륭했습니다. 대자본이 투입된 최고 퀄리티의 아포칼립스 드라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장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정말 괜찮은 드라마. 시즌 3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